보이지 않는 손에 김인호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코너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를 통해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정해놨냐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은 온 국민의 생활 그리고 재산 형성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국민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과 연관되어 있는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제가 표현한다면 수렁에 빠진 진창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이런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부동산 투기, 한국의 부동산 투기 주범은 정부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매우 불쾌할지 모르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있는 소리 했다가는 당장 엄청 정부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부에서 30년간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정부에 더 오래 있은 사람이 이 정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는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는 소위 정부가 말하는 그 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른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엊그저께 바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3년 남짓한 시간에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결과는 참 놀랍게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무려 74%나 끌어올려서 4천만 원, 평당 4천만 원이 됐단 말씀이에요. 평균입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당 4천만 원이다. 300만 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불과 문재인 대통령 재임 3년 남짓한 기간에 지금 4천만 원대 올라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인가? 두 번째로 항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강남이 주도를 했는데 요새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주도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강남의 부동산 사면 절대 실패가 없다. 흔히 말하는 강남 불패론. 이 강남 불패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이거 둘째 국민들이 갖는 관심사 아니죠. 국민들 지금 또 이 정부도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지만 경제를 좀 공부를 한 저로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부동산 지금 가격에 끼어있는 많은 거품이 있는데 이 거품이 언제까지 갈 건가? 과거 일본이 부동산에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암울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 우리가 그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은 오히려 법인의 부동산, 건물, 토지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문제가 문제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럴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하면 아주 제가 숫자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4번의 대책이 한 장관 재임 시에 있었다. 도대체 김현미 씨 보고 당신이 세운 주택 대책을 지금 기억하느냐?
반의 반도 난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부동산 대책 이 정부 들어와서 생긴 대책을 쭉 읽다가 한 몇 개 읽다가 나오면 그다음에 앞에 읽은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정부가 쏟아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료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정부의 규제는 투기 과열, 투기 조정 지역 이런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토지의 약 절반이 지금 여기 묶여 있어요. 30만 이상 사는 지역은 다 여기에 해당되게 됐고, 앞으로 전국이 다 여기에 묶이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관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 있다. 보유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빌려주기도 어렵고, 빌리기도 어렵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저만 내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유수한 부동산 학자들, 전문가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정부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두려운지 아직은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 안 하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느냐. 근본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첫째는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 아니고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정부는 경기를 진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제일 처음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이 부동산 수요를 촉발하는, 또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 그럼 다시 또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 해가지고 별별 또 대책을 내놔가지고 또 경기를 시키는 온탕 냉탕식 정책을 과거에도 많이 썼어요. 이거 정부가 아까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다라고 하는데 제 첫 번째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다 말이죠. 부동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경에 관한 깊은 검토, 또 부동산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과연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규명, 이런 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과 대비한 그러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에 대한 대정력법적인 대책만 나열하다 보니까 24번의 대책이 나온 겁니다. 정책을 3년 동안에 24번 만들 수 있나요? 이거 지금 나온 거는 정책이 아닙니다. 대책들이죠. 세 번째는 잘못 설정된 목표. 도대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뭘까요?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제1조 투기 억제, 제2조 불로소득 환수, 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그게 아니죠.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 국민의 주거 생활의 개선에 대한 욕구의 충족,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투기를 억제하겠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투기,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투기의 억제, 불로소득의 환수,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썼을 때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 원리와 괴리된 정책입니다. 지금
대책들입니다.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제대로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채택하지 아니할 그런 대책 조치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 이 정부 경제정책의 사상적 배경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크리티컬 패스, 뭐가 최상의 경로인가, 뭐가 문제의 핵심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서 격가지에 딸린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접근 방법이 아니고 문제만 생기면 뭐든지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하겠다. 이거 가장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접근 방법이죠. 제가 서서히 뭐가 크리티컬 패스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조금 미리 말씀드린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사고방식, 토지에 대한 공급, 이것이 정부가 고려해야 될 가장 핵심적 경로인데 이거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엉뚱한 딴 일만 벌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이루가 전제가 되는 기초통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국민의 지금 현재 주택 보유율이 105%가 돼서 이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고로 지금부터 생기는 주택 수요는 전부 다 투기적 수요다. 이 정부의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틀린 전제예요. 105% 안 됩니다. 국민이 지금 살던 집에서는 도저히 더 못 살겠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걸 전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생을 전제로 한 주택 수요를 생각하면 해야 한 90여 %밖에 안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주택 보유 실정이다. 이것을 갖다 전제로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다. 두 번째로 이때까지 당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고 이 정부가 써먹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조치에 대한 재검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해 2번에 걸쳐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 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문제, 첫째는 토지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잘못하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전제들, 사고방식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논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회에서 즉 네 번째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생각을 첫째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의 원리의 역행 내지 조화되지 않는 반시장적 사고들을 걷어내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해서 대안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밤새 가면서 일을 할 텐데, 정부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이것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밤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잠 충분히 자면서 꼭 해야 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변 장관이 그런 접근을 할 것인가 좀 두고 보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김인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